안녕하세요. 헌터입니다.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 엔비디아입니다. 자, 엔비디아 주가는 오랜 기간 우상향을 해왔습니다. AI의 선두주자답게 엄청난 이제 상승을 이어왔고, 자, 다만 최근 들어서 AI 거품론과 더불어서 트럼프의 이런 관세 이슈 이런 것들이 엄청난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조정이 크게 나왔습니다. 사실 엔비디아 역사상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을 했던 최근의 상황이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다시 좀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세 유예 이슈가 나왔죠. 90일 동안 이제 유예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좀 폭등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이런 상황에서 앞으로도 지금의 상승세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그리고 또 전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도 계속해서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일지 분석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보유자분들 대응이 중요하겠습니다. 목표가 설정부터 물려 계신 분들의 대응, 그리고 신규 진입 관점까지 다양한 투자 전략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공매도 현황입니다. 최근에 공매도 비율이 많이 내려왔죠. 1%까지 내려왔고, 어쨌든 과거에도 높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안정세를 찾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가에 큰 하락이 이어지다 보니까 공매도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좋아 보이고요. 이어서 동사 재무제표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적 부분부터 살펴보시게 되면, 자, 매년 꾸준하게 우상향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폭이 굉장히 크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상당히 안정적입니다. 그래서 올해도 상당히 전년 대비 2배 이상, 내년 후년에도 비슷한 폭의 흐름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에비타 순이익도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 매년 진행이 되고 있다는 점 안정적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EPS도 그렇죠. 자, 상당히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실적에서는 지금 깔 게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좋죠. 자, 돈 너무 잘 벌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아쉬운 건 이제 배당은 이제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1센트 정도씩 해주고 있는데 연간 기준으로 0.03% 배당 수익률입니다. 그냥 제로에 가깝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동사 부채 비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70에서 80대 왔다 갔다 굉장히 안정적이었죠, 이때도. 그리고 최근에는 50에서 40까지 내려오면서 더욱더 낮아진 비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채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ROE 보겠습니다. ROE가 또 가장 큰 장점인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거의 30 근처 굉장히 높았지만 꾸준하게 올라주면서 최근에는 100을 돌파했죠. 거의 120 근처까지 올라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올해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돈을 그냥 긁어 담고 있다. 엄청난 수익성을 기반으로 해서 실적이 굉장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다. 그 배경에는 당연히 AI의 수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상당히 좋은 지금 재무제표는 거의 100점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지막으로 현재 PER 37.7배, PBR은 34.2배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 밸류에이션 상황은요. 자, 지금은 이제 주가가 크게 하락을 한 만큼 다시 한번 깊게 저평가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잘 치고 올라가는 상황인데 주가는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한 저평가다. 실적 대비 많이 싼 구간입니다. 자, 이어서 동사 관련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AI 수요 폭증에 힘입어서 미국의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지난해 처음으로 세계 반도체 매출 1위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드디어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에 등극을 했다는 내용입니다. 자, 엔비디아는 이제 작년에 766억 9,200만 달러로 이제 매출을 올리면서 글로벌 매출에서 11.7%의 큰 점유율을 차지를 했고요. 이제 전년 대비해서도 120%의 엄청난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1위에 등극했다는 좋은 소식이었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 칩 수요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고, 이는 새로운 예측과 추론을 위한 대규모 언어 모델의 연산 용량이 빡빡하기 때문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엔비디아 제품에 대한 강한 수요를 주도하고 있고요. 이는 호퍼 같은 9세대 칩 모델에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는 지난 분기에 392억 달러라는 사상 최대 매출을 또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해서도 78%나 엄청나게 증가한 수치로 이제 체크가 되고 있고요. 업계 관계자 대다수가 또 관세에 대해서 그렇게 지나치게 걱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수요가 아무래도 너무 강한 상황이고 블랙엘이 이미 매진 상태인데다가 수요는 가격에 둔감한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관세에서는 그래도 조금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모건 스탠리는 엔비디아의 블랙엘 기반 AI 가속기 GB200 관련 제조 대부분이 북미에서 이뤄질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된다면 엔비디아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고 좀 분석을 한 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반도체 산업 역시 AI 흐름을 탄 기업들이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AI 혁신은 언어 처리와 이미지 생성을 넘어서 로봇, 자율주행 등 물리적인 응용처뿐만 아니라 인간을 대신하는 AI 에이전트 등으로 확산 중에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AI 연산 수요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AI 연산 수요를 충당해줄 수 있는 곳은 결국에는 엔비디아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분석이 나오면서 어쨌든 뭐 엔비디아의 이런 업황도 상당히 미래지향적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슈입니다. 미국 정부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H20 중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하면서 이 엔비디아는 물론 이 칩의 메모리를 공급하는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도 드디어 한숨을 돌리게 됐습니다. AI 칩 시장을 둘러싼 미중 갈등 속에서도 H20은 예외로 분류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이 엔비디아의 H20이 뭐냐면 트럼프 정부가 강도 높은 수출 통제를 시행하면서도 중국에 합법적으로 공급 가능한 최고급 사양의 AI 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인 블랙엘보다는 성능은 낮지만 여전히 중국 내 수요가 굉장히 높은 제품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뭐 알리바바, 텐센트, 바이트센트 등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올해 1분기에만 약 160억 달러 규모의 H20을 사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수출을 허용하기로 이제 다시 한 거는 굉장히 좀 큰 호재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 결정은 젠슨 황 CEO가 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서 미국 내 AI 인프라 투자 계획을 제시한 이후에 이뤄졌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최근의 이슈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그럼 투자 전략 설명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 지금 80달러대까지 떨어졌을 때 있죠, 여기. 자, 요 구간에서 들어가신 분들은 뭐 상당히 잘하셨죠. 뭐 엄청난 기회 구간이었고 지금도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기회 가격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120달러 밑에서는 기회 가격이다. 그래서 여전히 지금 현재 110달러 정도의 위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도 기회 가격 매수하기 괜찮은 가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이어서 보유자분들 대응 방법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유자분들 계속해서 보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중장기 홀딩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 목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목표가는 160달러 보고 있습니다. 전고점 살짝 위, 한 요 정도 되겠죠. 일단 160달러. 물론 뭐 굉장히 장기 초장기로 봤을 때는 전고점도 뛰어넘는 거는 시간 문제고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겠죠. 큰 악재만 없다면. 근데 어쨌든 일단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160달러 여러분들께 목표가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당분간은 계속해서 증시가 불안정한 만큼 시장 변동성은 크게 이어질 것 같긴 합니다만 중장기 관점에서의 우상향은 저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는 오히려 기회로 보는 게 맞고 지금 보유하신 분들도 꾸준하게 중장기로 이어나가셔도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뭐 AI 거품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저는 중장기적으로 AI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이를 또 최근에 뭐 지브리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또 증명을 해주고 있는 하나의 예시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뭐 데이터 센터의 이런 수요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지금 AI 관련해서는 엔비디아가 이제 확실히 치고 올라오고 1위도 잡았기 때문에 향후에도 주도적으로 이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위에서 물려 계신 분들 대응 방법입니다. 자, 먼저 제가 라인을 하나만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130달러 라인입니다. 자, 요것만 보면 돼요. 그래서 130달러 위에 물려 계신 분들, 지금 평단이 130달러 위에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물타서 130달러 밑으로 여러분들 가능하신 데까지 최대한 내려주시고 중장기 보유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130달러 기준으로 아래 이미 평단이 위치가 되신 분들은 굳이 물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보유만 해 나가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그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